자, SK증권. 이걸 화려한 컴백 스토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오늘 이 시간엔 이 회사가 가진 두 얼굴,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SK증권이 요즘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요.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보세요. 82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던 회사가 글쎄 딱 1년 만에 326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기적 같은 턴어라운드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반짝 성공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SK증권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화려한 회복과 혁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흑자 전환,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안팎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에서는 관리비를 60억 넘게 줄이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요. 밖에서는 마침 금리까지 내려주면서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매출이 무려 27%나 뛰고 영업이익 853억 원을 달성한 겁니다. 근데 SK증권이 진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요, 단순히 과거의 손실을 메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어요. 바로 토큰 증권이랑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 두 개의 신대륙을 개척하려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토큰 증권 STO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기 비싼 빌딩이나 엄청난 가치 미술품 있잖아요. 그걸 주식처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도 단돈 몇만 원으로 그 빌딩의 조각, 미술품의 조각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대단한 건요. SK증권이 그냥 우리도 STO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3단계 전략을 짜놨어요. 첫째, 남들보다 먼저 기술부터 개발해놓고, 둘째, 테스사 같은 잘 나가는 회사들이랑 손잡고 우리 편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법이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미래 먹거리, 바로 ESG 금융에서도 한 발 앞서가고 있어요.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최초로 탄소 배출권 시장 조성자가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이죠. 지금부터는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주 심각한 리스크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SK증권이 가진 가장 큰 불안 요소는요, 바로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30.9%.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이게 왜 포트폴리오에 숨겨진 시한폭탄 같은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이 30.9%의 정체는 바로 브릿지론 비중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중에서요.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대출이에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그냥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대출 비중이 대형 증권사들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부동산 리스크, 이게 회사의 재무 상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9%포인트. 이게 뭐냐면 순자본 비율, NCR이라는 건데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19%포인트나 뚝 떨어진 겁니다. 이 NCR이라는 게 좀 어려우시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우리 몸의 지방 같은 안전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쿠션이 1년 만에 19%나 얇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경고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0.1%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상 주주들한테 돈을 거의 안 돌려준다는 얘기고요. 지금 주가는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의 가치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불안한 건 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이에요. 사모펀드는 아시다시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회사를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이 가진 눈부신 가능성과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심각한 위험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둘을 저울 위에 한번 올려보죠. 결국 SK증권의 현재 모습은 딱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V자 반등에 성공하고 STO나 탄소 배출권 같은 미래 사업을 선점하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재무 안정 쿠션은 점점 얇아지고 있고 위험한 부동산 대출은 너무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정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SK증권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K증권은 과연 금융의 미래를 여는 선구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 위험한 모험을 감당하기엔 체력이 너무 약한 걸까요? 최종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